네, 국가의 원로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댁에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이제 굉장히 덥네요, 올여름에. 나는 아이고. 지금 집에 방 안에 콕 박혀 있어. 네. 이게 이제 개구리가 동면하듯이 나는 지금 여름에 하면 중입니다. 콕 박혀가지고. 예. 아유,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오늘은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약간. 야, 암캐도 이제 이번 네, 주말 지나면 좀 풀릴 것 같습니다만. 네, 원래 말이죠. 이게 네. 지금 이상기온이 돼서 그런데, 네. 8월 15일이면 우리 자랄 때는 네. 8월 15일 되면 부산 송도 해수욕장 같은데, 네. 물에 못 들어갔어요. 네, 선선하죠. 네. 그러니까 양력으로도 8월 15일이 기준인데 지금은 8월 10일 되는데 이렇게 덥네요. 그러게요. 예.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그 변호사님 심무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됐는데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면식이 없고 네, 뭐 심 총장 내정됐지만은 뭐 청문회 거쳐서 임명될 걸 전제로 해갖고 심 총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 부친이 충남 지사였던 심대평 씨가 그렇죠. 예. 나하고 대학 같은 과의 동창이야. 아, 예. 그러세요. 내가 1년 좀 먼저 졸업한 셈이지. 예, 심대평 전 의원.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집 아들이 검사라는 얘기를 듣고 예, 언젠가 한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부장검사 돼 있다 그러더라고. 예, 그게 뭐 몇 년 전인데 그 사이 이제 법무차관이 되고 이번에 총장까지 오르게 됐다. 네, 그런 간접 인연만 있고 네. 본인하고는 내가 만나거나 면식이 없습니다. 친구분 아드님이 검찰총장 됐으니까 이 법조계에도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거네요. 완전 세대 교체야. 완전 세대 교체. 그러네요. 예.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충고나 제안이나 이런 걸 해주시겠습니까? 신무정 예, 신임 예. 검찰총장한테. 예, 심 총장이 당면하고 있는 네, 지금 이 시점은 검찰 역사상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시점에 그렇죠. 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입법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수사권을 박탈하는데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이름 붙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사법경찰관 기관에서 수사한 것을 넘겨받은 걸 공소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결정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름도 검찰청이라는 게 아니고 공소청이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 지금 2,000명의 검사들이 사기도 가장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총장 바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강단 있게 새로운 총장이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한 4가지 정도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첫째로 주요 사건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 사태, 이거는 이제 법원 소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같은 것은 한정없이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위정교사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 10월 달에 1심 판결이 난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사건 이재명의 경우는 기소하고 공판이 시작된 지 2년입니다. 2년.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에서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심이 지금 2년 끌어가지고 10월 달에 뭐 판결이 날 것 같다. 뭐 이러고. 네. 위정교사 사건이라는 것은 두세 번 재판하면 끝날 일이고, 그게 당사자가 다 자백하고 법정에서도 사실 다 인정했거든. 네. 그러면 교사법인 이재명은 한두 번 불러갖고 그냥 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정없이 끌고 있어요. 뭐 그것도 한 10월 달에 일단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은 지금 캄캄하지요. 네. 언제 어떻게까지 1심 판결이 날는지. 그리고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기소돼 가지고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어요. 네. 그게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고등법원 이 재판이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3년 10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건의 피고인이 이 한병도, 황운하 두 사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21대 국회의원 4년 다 해먹고 또 그 두 사람은 1심 판결이 났고 그리고 황운하는 실은 3년까지 선고됐는데 이게 2심, 3심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건 22대 국회도 또 두 사람 다 들어갔어.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 법원, 네. 법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3년 10개월이 걸리건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린 건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하는 판결이 나면 될 거 아니냐. 아이가 그렇지 않지요. 나쁜 놈은 신속히 나쁜 놈이다. 이런 판결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판이 돼 있으니까 이게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장하고 담판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임명 후에 취임 이후에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이게 두 사람이 담판해가지고 헌법에 말이죠.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권입니다.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면 신속한 재판을 담보하고 실현할 기관이 누구냐? 판사겠지요. 네. 다음으로 검사지요. 판사가 그 의무를 지는 겁니다. 헌법에. 네. 헌법상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행태고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권한을 10분 발휘해야 됩니다. 소송 지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니까 이 정의신문을 중복된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의 정의를 계속 신청하면 그 중간 탁탁 끊도록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그걸 저지하고 이런 기능을 활발히 행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대법원장하고 담판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을 강화해서 법정에서 강력히 행사하라.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 총장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게 구속영장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한 사람의 판사에 의해서 중대 사건이건 아니건 간에 실질 심사의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그 한 사람의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불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건까지도 1인의 판사에게 맡겨져 있다 하는 것은 그 1인의 판사를 향한 이게 뭐 대한민국에 실제로 있는 풍속도니까 1인 판사에 대해서 로비가 사방에서 가해질 때에 공정성과 그 판사의 주관적 소신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중대 사건은 동격의 판사 3사람이 심사를 맡도록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대표도 예, 감이 오지요. 예, 감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중대 사건은 일정한 법정형이 높은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둘 셋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의 영장은 이 중대한 사건의 합의부가 맡듯이 반드시 합의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1인 판사에게 맡겼을 때의 그 위험도에 대해서 우선 예를 하나 내가 검찰총장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불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한 거 이 대표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체포동의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갖고 이재명 의원 구속해도 좋다고
국회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단순한 정치적 결의가 아니죠. 네. 국회에도 법조인이 많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 낱낱이 공개가 돼가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건 구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재명과 같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가세해가지고 그래갖고 과반수가 넘게 이결이 돼갖고 담당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예. 이거 구속해라 유 부장. 예. 국회도 동의한다. 우리 동료지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기각했거든. 예. 기각했는데 이제 기각 사유를 이봉규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 국회가 동의를 했는데도 이걸 기각을 했다. 기각 사유를 한번 간단히 살펴봐야 돼요. 예. 그 영장이 청구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정교사 사건, 그 다음에 지금 대장동 본체 사건, 성남FC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했던 대북 송금 사건. 그게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결국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 수원지검의 사건도 이 영장 청구에 포함시켜가지고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정교사 사건, 대장동, 성남FC, 위례,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영장 청구했어요. 네. 근데 기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1항, 기각 1항. 위정교사 사건은 소명이 충분하다. 네. 아시겠죠? 무슨 예, 말인지. 예. 이게 위정교사라고 하는 그 위정 이거는 광의의 이 사법 방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영미법이나 독일법 개통에서도 이게 사법 방해는 중범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위정교사했다고 하는 거 인정되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게 구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 구속 청구된 사실에 이 기각 사유 1 위정교사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래놓고 2 나머지 쭉 그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3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피의자 이재명은 야당의 대표로서 그의 활동이 일거수일투족이 중인환실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의 강도가 낮다. 하하, 네, 그랬죠. 지금 이 대표 웃었는데 네.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네. 이게 당 대표니까 이게 다 일정이 다 공개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강도가 컴컴한 데 있는 사람하고 다르니까 이게 낮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다. 그게 에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유창훈이죠. 그. 네. 유창훈이가 그 세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나 이 당 대표니까 그게 함부로 증거인멸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봐야 되지요. 네. 그런 제1야당 대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건의 증인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하도록 위협, 협박, 로비할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다. 네. 그럼 당연히 구속해야 돼요.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또 하나는 영장 조항 중에 그 2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때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를 참작해야 된다. 네. 이 사건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중대하죠. 국사범이지 국사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는 우선 국회에 이 구속 동의안 무시했고 그다음에 중대 사건이란 걸 무시하고 위정교사는 인정되는데 나머지는 당 대표니까 함부로 증거인멸 행위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게 영장 기각을 했다. 만일 세 사람의
부장판사가 동격으로 이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면 반드시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일치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유창훈과 같은 생각을 세 명 중에 한 사람을 안 하면 그건 영장이 발부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나머지 둘을 향해 무슨 소리 하냐 너희 말이야. 아무리 동료라도 이거 세상에 비웃는다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세 명이었더라면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됐었다. 네. 그런데 하나니까 이게 로비가 쉽게 됐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로비가 있었겠느냐? 추정적 확신이지만은 지금 법조탕원에서 여러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유창훈이가 엄중한 로비 대상이 됐을 것이다. 1. 이 이재명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이재명 자신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구속됐더라 하면 지금 이 민주당이 이렇게 난장판 짓을 안 하지요. 네. 그리고 전당대 모습도 달라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이 구속됐으면 지금 못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 그럼 전당대 대표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치판 전체가 이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도 이번에 구속되면 이제 나는 영원히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네, 있었겠습니까? 이봉주 상상으로 아이고 가만 안 있죠. 예. 가만 앉았겠습니까? 아, 유 부장님 잘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무슨- 팀인데. 예, 예.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죠. 그리고 권순일도 로비한 아, 사람 그럼요. 팀인데. 예. 예, 법원 출신, 검찰 출신 해가지고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변호인단만 구성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네.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두 번째로 이해관계를 가진 게 김만배입니다. 네. 김만배가 이 재판 진행 중에 이 1심 6개월 법정 구속 기간이 지나가니까 법원이 보석을 해가 혼자 돌아다닐 때야. 예. 최근에 이제 다른 일로 이놈이 이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구속돼 재판받게 되면 대장동 사건 등에 네. 김만배도 못 빠져나오지요. 그렇죠. 예. 이 세트로 아주 반영구적으로 못 빠져나오지요. 네. 그러면 김만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럼 자기 사건이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럼 뛰어야지요. 네. 김만배가 이게 로비를 해갖고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걸 2심 유죄된 걸 대법원에서 무죄해가지고 저걸 살려내가 지금 저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로비를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이 김만배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구속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해관계를 가졌다. 세 번째로는 권순일이죠. 네. 이재명 구속되고 김만배 구속되면 권순일이가 그게 이재명을 살려주고 그 로비를 네. 이게 김만배가 했고 50억 클럽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이재명을 살려주는 그 무죄 판결을 하고 나서 석 달 뒤에 사임 임기 끝나 그만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김만배 회사에 이 변호사 등록 전에 고문 변호사로서 월 1,500만 원씩 받아 처먹다가 이번에 변호사 네. 위반으로 지난주에 기소됐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 김만배 구속되면 이게 50억 클럽에도 권순일이가 관련이 있다 이래가 이 모든 게 들통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권순일이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가만히 안 있었겠지요. 자, 그 로비 대상이 뭐 당연히 유창훈이 됐을 텐데 유창훈은 아니,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유창훈.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네.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당신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로비해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안 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합의부 아니, 영장 그래서- 청구. 예. 그래서 유창훈이하고 권순일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네. 서울법대도 물론 선후배지만은 네.
저 충청도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의 선후배고 그리고 권순일이가 법원행정처 차장할 때에 네.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요리하는 자리입니다. 예, 거기 그러니까. 가면 다 대법관이 돼요. 네. 대법관 되는 순서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데 그때 권순일이가 그 법원행정 차장할 때에 유창훈이가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으로 있었어. 네.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자세히 조사를 안 했는데 아마 그거 시켜줬을 것 같아. 예. 같은 분야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아시겠지요? 네, 네. 감이 오시지요? 네, 감이 옵니다. 네. 예, 그 감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창훈에 대해서는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의 집중적 사격, 포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이죠. 네. 그러니까 만일 세 사람의 부장판사가 동격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했다 하면 가령 유창훈이 거기에 있다 하면 유창훈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지 공작이 쉬웠을지 모르지만은 누군지 모를 하여간 두 사람의 부장판사까지 다 뚫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로비가 안 통하면 이 영장 발부됐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영장 실질심사 제도를 정말로 개선해야 된다. 네. 이게 합의부의 재판 다 거쳐가지고 유죄 판결 나거나 무죄 판결 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번 이재명과 같은 중대 사건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국회까지 동의한데도 이렇게 기각된 거 이건 뭐 천지를 뒤집힐 만한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혼자 로비에 노출되도록 이런 제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네.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제안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 이 두 가지는 대법원장하고 담판해가지고 네. 법원조직법 개정 없이 대법원 규칙으로 영장실질심사에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 세 사람의 재판관이 관여한다든지 하는 거 대법원 규칙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속전속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신임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을 담판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검찰 내부 일로는 이게 예를 들면 중대 사건, 네. 문재인 가족과 문재인 본인에 대한 여러 사건 같은 거 이거 지지부진하다고 네. 매일 무슨 뉴스가 나오는데 손에 안 잡혀 이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을 지루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가 속전속결해서 아이고 잡아열라 그러면 잡아열고 안 하려면 이건 죄가 없다고 하듯이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관계인데 네. 터무니없는 걸로 검사들을 자꾸 탄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의 대상이 된 건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네. 검찰총장 어떻게 되느냐? 국민에게 검찰총장이 나서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게 국회가 망발 행위를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검찰총장. 거기에 해당된 당사자인 검사가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네. 그러나 검찰총장은 외풍을 방어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그런 중대한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내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가지 법조계 대선배 아버지 친구분 박찬정 변호사님 건의가 제대로 김우정 검찰총장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박찬종 변호사님 같이 법조계 대선배, 또 대학으로 말아도 대선배, 또 아버지 친구 이러면은 진짜 어르신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심우정 검찰총장 하시겠죠? 하는 척이라도 하시겠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